명백하게 선거 과정은 불법이었던 거죠. 그보다 엄청난 규모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저는 뭐 선거 직후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지네들은 다 재검표해놓고 너는 불복하는 거야? 왜 있다고 소리하는 거야 도대체? 그걸 불복하면 어쩔 건데.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에 실도장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이미지 출력을 하잖아요. 네.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원래 법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규칙을 좀 상정한 부분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가 되고, 근데 실질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안은 규칙을 법률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전투표 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재외투표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하는 투표인데요. 먼저 이번 6월 3일에 치러진 21대 대선의 결과를 보면은요. 전국의 253개 투표구 중에서 국힘이 이긴 곳은 한 군데예요. 그게 어디냐면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만 국힘이 58대 42로 이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국힘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8대 대선을 보면은요. 경상도로 오면 거의 국힘이 높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구로 오면 전부 다 국힘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치러진 19대 대선은 전체 250개 선거구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은 없습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평균 89%. 강원도, 경기도 다 마찬가지죠. 경상도도 91대 9, 81대 19.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일단 영상을 5월에 올렸던 거를 다 내렸던 거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끝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선거 때까지만 하겠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 결과에 상관없이 전 선거 때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왜냐면 저는 좀 이 선거가 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꼭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막 이슈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무리를 했잖아. 막 토론하면은 뭐 1,000,000원 주겠다, 1억 주겠다. 그런 것도 제가 사실 막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토론하겠다 그러니까는 500만 원 주면은 통계학 교수님 섭외해 준다는 분도 계시고, 뭐 손가락을 걸라 그러고 막 그러시고, 이준석님하고 토론해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1억 갖고 오면 해준다 그러길래 막 그렇게 걸었더니 또 이 유튜버랑 토론해달라, 저 유튜버하고 토론해달라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갖고 내가 막 직접 언급도 했잖아. 지목도 하고 한 50명 정도를. 근데 그거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를 콕 집어갖고 누가 야 와서 토론하든가 사과하든가 하라 그러면 계속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게 제가 다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저도 하는 일이 있고, 아이고 저도 이제 직원들이 있고, 특히 막 저 믿고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와가지고 저만 보고 같이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제가 여기에 계속 빠져있으면 그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내가 약속을 했거든. 난 선거 전까지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이해를 해준 부분이 있었고, 근데 제가 계속 할 수 없잖아. 저 진짜 5월달에 진짜 잠도 안 자고 계속 한 거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거 계속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여러분도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대부분은 좀 많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쓰시는 건 좋은데 저도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딱 선거 전에 한 달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은 그래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해서 한 거고, 그리고 그랬잖아. 결과랑 상관없이 저는 안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땐 선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근데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얘기할게요. 저는 지난달에 얘기할 때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자, 모르는 거를 얘기하지 말자. 함부로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는 거짓 선동이다. 의혹이 있으니까 우리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뭐 영상은 다 내렸지만 좀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만약에 문제되면 예전 영상으로 확인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러면 음모론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의 프레임은 지금도 사실 그렇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음모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근거 있는 의혹 제기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야 이거를 그냥 계속 우리 사회가 지금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선거 전에는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갖고 자꾸 붙들고 있으면 괴롭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뭔지, 해야 되는 게 뭔지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의혹이 뭔지, 제가 좀 찾았던 의혹이 뭔지 남겨놓을게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계속 갈등이 뭐 있길 바라는 건 아닌데, 이거를 그냥 덮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선 확실되고 새벽에 하셨던 연설 요약한 것도 있고, 취임사에서 딱 요 내용만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딴 거 없어. 이거 국민들 편가르고 혐오하고 이런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만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저는 진짜 지지할 건데요. 지지할 거고, 근데 부정선거 이슈를 그냥 덮는다, 음모론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간다,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좀 요구했던 게 별거 아니잖아. 그냥 요거 두 가지였잖아요. 선거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상의 문제 없이 도장만 제대로 찍어달라, 원래 법대로.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다음 선거에서라도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거의 명부만 공개해도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은 의혹이 회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런 걸 좀 해주셔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못 갈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끼리 부정선거 있네 없네 이 얘기 이제 안 하겠다고. 그거 해봐야 답이 안 나와. 우리끼리 그래봐야,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싸우길 바라는 그 나쁜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있잖아요. 일부 유튜버 갈라치기를 바라는, 혐오와 분노, 갈라치기, 요 사람들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거라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뭐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이거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더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답도 없잖아. 어차피 뭐 제가 이거 절차상의 문제 얘기하면 이거는 이미 법에 있는 거 가지고 안 지킨 거 다 나왔으니까 할 말 없는 거고요. 선거명부 공개 못하는 것도 뭐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 쭉 보면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좀 국민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서 이런 거는 좀 확인해줘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들도 이런 거 자꾸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좀 선관위한테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의혹 좀 해소해줘라.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보나 마나 지금 채팅창 보기가 좀 겁나는데, 또 음모론이냐 아니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또 뭐 싸울 거 뻔하니까. 근데 이렇게 싸우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 음모론 맞음? 뭐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진짜 손가락 5개 걸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요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걸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얘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끝내는 방법은 이 정치 언론에서 이런 거를 좀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선관위한테 목소리를 같이 내는 거죠. 야 확인해줘라. 의혹을 좀 확인해줘라, 해소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5개 걸 수 있어요? 할 말이 없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좀 이해해주세요. 저도 제 본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잖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 요 정도만 할게요. 앞으로 대화를 해가죠. 하여튼 부정선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끼리. 왜냐면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봤잖아. 대화 안 되는 거 다 봤잖아. 그죠? 막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해도 그냥 서로 각자 얘기하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니까. 지금 부정선거도 뭐 문제지만 진짜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으면 문제인데, 일단 없다 치고 없어도
진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대화할 생각이 없어. 이거 선거 결과 봐. 이 뭐야. 딱 쪼개졌어, 그냥 나라가. 완전 쪼개졌잖아요. 주변에도 사람들하고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질 못하잖아요. 현실에서.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이번에 선거, 그 전에 뭐 계엄,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속 갈라치기가 있었잖아요. 계속 뭐 성별 간의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뭐 노사 간의, 빈부 간의 갈라치기. 이게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자꾸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 뭐 극우네, 음모론자네, 뭐 우파네, 좌파네, 뭐 좌빨이네, 지능 문제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뭐 중국인이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소리 하면은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만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일본, 중국 이런 데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끼리 갈라져갖고 싸우고 있으면. 그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치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선동당해갖고 맨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부유해지고 막 그랬는데도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다 1등이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야. 갈라치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역주의 막 옛날부터 계속 정치인들이 이거를 만들어 온 것 같아. 제가 어릴 때부터. 그죠? 이게 지금 그게 다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끼리 그만하자고요. 싸우는 거 그만하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대화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좀 대화를 해보려고 좀 해볼게요. 하다 안 되면 뭐 모르겠지만 왜 못 믿어 뭐 믿어 이거는 어차피 우리 서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분명히 진실은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데 뭐 누가 맞고 틀리고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전에 지금 거의 국민의 반반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 반반이 대화의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어느 쪽이든 그냥 내가 맞고 너는 틀려야 맞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게 문제라고. 그냥 그러지 말고 상대방 말을 좀 서로 듣고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고쳐보고 좀 그럴 생각으로 좀 하면 안 돼요? 좀 여기서 뭐 국힘이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뭐 정치인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해봐야 안 된다니까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충분히 얘기했잖아. 제가 오늘 그래서 부정선거 갖고 이제 얘기 안 할 건데 제가 분명한 어떤 문제점, 선거 절차상의 문제점, 그죠? 법을 지키지 않고 뭐 어떻게 말하면 불법 선거 했죠 이번에. 분명히 불법 선거는 했어요. 불법이 있었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오늘. 그 다음에 선거 결과를 보면 뭔가 이게 진짜 조작을 안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싶은 것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야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거 있는 의혹제기인데 라고 우리끼리 좀 합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끼리 이거 가지고 어차피 결론 안 나잖아. 그러므로 부정선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절차상의 문제지 그게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선거 결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사회 현상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니까 냅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정치인, 언론 그리고 선관위, 특히 선관위한테 야 이거 국민들 자꾸 싸우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거 좀 밝혀줘라. 그리고 다음 선거부터는 우리 도장 좀 찍자 법대로. 예? 이 법이 도장 찍는 법이 이 투표용지 갈아치기 못하게 투표 참관인들 개인 도장 찍게 하는 법인데 이걸 안 하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어. 그 좀 이따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그리고 법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 되지. 그거 법을 바꾸면 안 되죠. 지금 바꿔치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법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우리끼리 얘기해보던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꾸만 이 얘기를 끌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저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의혹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의혹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의혹 요것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끼리 한번 보시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해보죠 뭐 다음에. 그러면 또 부정선거 얘기 계속 하는 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일단은 그냥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여기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100%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해봐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는 없었던 걸로 하자. 저는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냥 머리로 그렇다고 하자라고 그냥 결론 짓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국민들끼리 싸우면 끝나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화의 장을 좀 만들어 볼까? 뭐 그 정도? 그래서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인 언론인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햇살님은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국민의 반은 그런 햇살님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전화통화하고 이럴 때 다 들어봤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완전히 반대로 또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완전히 이게 쪼개진 게.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대화를 해서 갈라치기만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는 계속 부정선거 있다고 얘기하고 또 저쪽에서는 계속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맨날 그냥 서로 할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느끼시지 않아요? 그냥 없다고 음모론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냥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난 진짜 이게 이렇게 된 게 그냥 뭐 부정선거고 뭐고 뭐 다 떠나가지고 경제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거야. 그냥 쪼개졌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엄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쪼개져 있었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야. 이게 이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갈라치기를. 그러면 편하거든. 자기들이 표장사 하기가 얼마나 좋아.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뭐라고 안 하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개꿀이지.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좀 마음을 열어 봐주면 안 돼요? 일단 대화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제가 오늘 의혹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좀 들어봐 하지 말고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좀 최대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얘기들을 하나씩 해주면 안 될래나? 이거 안 되면 우리나라 답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는 레벨님하고 뭐 여기 계신 일부 분들의 생각인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거를 대화로 이제 잘 보여줘야죠. 어렵다. 일단 저는요 요거를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의혹.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갈등을 조장하려고 남기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분명히 부정선거는 없어. 음모론이야. 다 가짜 뉴스야. 이렇게만 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찍어 눌러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우리 애가 6살 때 느꼈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찍어 누르면은 애들도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을 계속 흘리고 억울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조그만 사업장 운영하고 있지만 동네 식당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직원들 손님들 의견 다 묵살하고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 국민의 한두 명이어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를 그냥 음모론이다 이렇게만 찍어 눌러서는 이거는 그냥 나라 쪼개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확인을 해보자라는 건데 아니 여기에 반대하실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자고 우리 그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꾸만 있으니까 좀 믿어라 이 지능 문제다 바보냐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니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거를 봐봐.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선관위에다가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우리 같이 얘기 좀 해줘라. 그래갖고 없는 거 밝혀주면 되잖아. 없는데 이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부정선거 없는데 아니 부정선거가 없는데 이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줘야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해보자 빨리. 그러면은 아무도 이 얘기 이제 못할걸 이 정도만 해줘도.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특히 선거인명부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 안 끝나요. 이 문제는 계속 갈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운영하시는 내내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거를 찍어 누르는 방법은 이제 저번에 막 그런 거 했었잖아. 부정선거 음모론 처벌법 이런 거.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음모론 처벌법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나라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계속 이 상태로 갈 거고, 그러면 다음에 또 총선하고 대선하고 이럴 때마다 계속 이럴 텐데 어차피 이거는 한번 매듭을 져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요것만 해주셔도 정말 지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도 자꾸 그런 소리 하시는데 나는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런 거 같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더 좋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도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전처럼 계속 그렇게 영상 만들어 올리고 막 자극적으로 올리고 이런 건 못해요. 저도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뭐 실망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뭐 댓글 쓰시고 뭐라고 욕하시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할게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요거부터 볼게요.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참고로 제가 찾다 보니까,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요거 잠깐 볼게요. 명백하게 선거 과정은 불법이었던 거죠.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저는 뭐 선거 직후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지네들은 다 재검표해놓고 너는 불복하는 거야? 왜 이따고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걸 불복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 옛날에 2016년에.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워낙 음모론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얘기하기 조심스럽겠지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 지금 다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절차상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자, 사전투표, 공직선거법이에요. 공직선거법 158조하고 218조의 19, 여기 보면은 사전투표하고 제외투표인데요. 이 두 선거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줄 때 자신의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개인 도장을 찍고 가져갈 테니까 나중에 투표용지를 만약에 누군가가 바꿔치기 하고 싶어도 도장이 없으면 바꿔치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있는 법이죠. 그래서 있는 법인데,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했냐면 투표 참관인의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도장 이미지를 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자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에 실 도장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이미지 출력을 하잖아요. 네.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원래 법대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조배숙님이 이번 6.3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제외투표 여기에서 법대로 도장을 찍어달라. 지금 이미지로 그 출력을 인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법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판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식의 규칙을 좀 상정한 부분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이런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안은 오히려 규칙을 법률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사전투표 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그 제대로 시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법에 위반되는 규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이 맞아요, 지금. 그죠? 법에 안 맞게, 공직선거법에 안 맞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고 법을 바꾸겠다라는 건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될까?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데 근거 있는 의혹이잖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좀 잘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음모론으로 찍어 누른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죠. 이제 대통령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취임사에서 국민 편가르고 혐오를 하는 이런 거 분열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일부가 이 의혹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찍어 누르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6살짜리 우리 딸내미도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다, 갈라치기 없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믿어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런 의혹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 내달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대화를 좀 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런 대화를. 그리고 방금 요 영상 다시 한번 보면은요. 라고 생각을 오히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사실 납득이 되면 그래 법이 너무 어려우면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법을 이제 바꿔서 법을 또 지켜가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 뒤에 당일 투표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 볼게요. 시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첫 번째는 너무 복잡하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대. 이 도장 찍는 게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실무적인 견해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투표할 때 다 보셨겠지만 이게 실제로 재외투표 이번 선거에서 재외투표할 때 채널 A에서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와요. 이거 원래 이거보다 빨리 나와요. 제가 느리게 해놓은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쭉쭉 나오는데 여기 앉아갖고 도장 하나씩 이렇게 찍어주는 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다음에 선거일에도 사인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요걸 보면 더 이해가 안 되죠. 요걸 보면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영돈 PD님 영상이고요. 그리고 당일 투표를 하려고 하면 개인 도장을 찍긴 찍는데 그 도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도장입니다. 각각 개인 도장을 찍게 되면 개인 도장마다 투표소마다 도장이 전부 다 다르겠지만 이와 같이 인쇄가 돼서 나오면 위조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합니다.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당일 선거일 경우에도 개인 도장을 각각 찍으면 되는데 그 개인 도장을 선관위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그 개인 도장을 가져갑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원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직선거법 157조에 보면 선거일 당일 투표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지를 줄 때 그 사인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하는 거예요. 개인 도장. 사인이 이 사인이 아니래. 처음에 사인이라고 무식한 소리 했다가 여러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대요. 그리고 그 도장은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투표지를 누군가가 바꿔치기를 하고 싶을 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으니까 바꿔치기를 못 하는 거잖아. 이 투표소가 전국에 한 14,000 몇백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14,000개의 도장을 찍는 건데 그거 어떻게 나중에 조작할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해놓은 건데 근데 선관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유심히 봤거든요. 실제로 요런 도장을 찍더라고요.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아니고 선관위가 만든 무슨 동 몇 번, 무슨 동 몇 번 이런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까 그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실무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도장을 찍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도장 찍는 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댓글로 야 도장 찍으면은 나중에 이거 막 거기에 인주 묻어가지고 다 무효표 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당일 투표엔 다 도장 찍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인쇄 아니에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장 찍어서 하고 있잖아. 도장 찍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 찍으라 그러면 그냥 전국에 15,000개 알아서 서로 다른 도장 갖고 와서 찍고 알아서 가져가는 끝나는 건데 이거를 15,000개 도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15,000개를 다 뿌려가지고 다 찍게 한 다음에 다 회수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선관위가 이렇게 하면서 부정선거 없으니까 그만해. 음모론이야. 믿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머리로는 이제 믿을 거거든요. 그냥 이제 믿고 갈 건데 마음으로 못 믿겠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도장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번거로움 때문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선거인 명부라도 좀 공개해가지고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도장을 찍고 했어야 사실 완벽한 건데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선거인 명부라도 좀 공개해줬으면 하는 거고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도장을 찍고 선거인 명부도 공개하고 요렇게 한 번만 해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얘기를 했고요. 선거인 명부까지 얘기했고 이제 선거 결과를 볼 건데
요거는 제가 이번 선거 결과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지난 13년간 치러진 선거 다 정리해놨거든요. 2012년 총선 대선부터 해서 4번의 총선, 4번의 대선이에요. 이제 요거를 싹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다 해석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는 그냥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할 건데, 근데 그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아 좀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아 오늘 욕 많이 먹을 각오하고 왔는데 그래도 욕 많이 안 하셔서 다행이다. 욕을 진짜 욕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어. 지난 며칠 동안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저한테 실망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너무 그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너무 그러지 마. 아니 답답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식이 있어. 어린 자식. 제가 진짜 자식만 아니었어도 모르겠습니다.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무섭기도 해요. 주변에서. 그리고 솔직히 저보다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오늘 하는 것도 미안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약속을 했거든. 선거 끝나면 안 하겠다고. 근데 뭐 오늘 얘기하는 건 제가 뭐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믿고 간다고. 저는 믿고 부정선거 없다. 저는 진짜로 없다고 믿을 거예요. 믿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하시길 바라고 지지할 거고요. 그 대신에 이 약속을 좀 잘 지켜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이제 같이 지지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 됐으니까 같이 지지하고, 대신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같이 목소리 내고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를 좀 해주십사. 같이 목소리 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선거 결과 볼게요. 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선거 결과를 보는 거는 너무 지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내용은 영상 맨 뒤로 뺄게요. 그건 인덱스 남겨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일단은 특이한 결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제외투표입니다. 제외투표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하는 투표인데요. 2012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이 제외투표도 선거 결과가 국내 출신 지역별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요. 먼저 이번 6월 3일에 치러진 21대 대선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전국의 253개 투표구 중에서 국힘이 이긴 곳은 한 군데예요. 그게 어디냐면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만 국힘이 58대 42로 이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국힘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전체 253개 중에 252개가 민주당이 높고 국힘은 한 군데만 높아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8대 대선을 보면은요. 전체 251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게 185개, 국힘이 높은 게 65개입니다. 74대 26%. 강원도 동해시에서 국힘이 높은 곳이 있고요. 강원도 화천군 내리면 경기도에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고, 두 군데 있고, 경상도로 오면 거의 국힘이 높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구로 오면 전부 다 국힘이 높습니다. 부산도 국힘이 높은 곳이 좀 있고요. 서울도 좀 있고, 전라도로 오면 민주당이 높고요. 충청도도 국힘이 높은 곳이 좀 있어요. 이게 18대 대선이고요. 그 다음에 치러진 19대 대선은 지금 보시듯이 전체 250개 선거구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은 없습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내려보면 뭐 강원도 보시면 평균 89%, 내려보면 뭐 80%, 90% 강원도, 경기도 다 마찬가지죠. 9대1, 8대2입니다. 경상도도 91대 9, 8대 2, 81대 19 이런 식입니다. 네, 이게 19대 대선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은요. 전체 250개 투표구 중에서 국힘이 높은 데가 19개가 있어요. 민주당의 평균 득표율은 65%입니다. 숫자를 보면은 아까 9대1, 8대2 이런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내려갔죠. 자, 국힘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내려보면 강원도, 경기도엔 없고요. 경상도에서 하나, 둘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그죠? 경상북도에서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좀 나오고, 부산엔 없고, 서울 강남에 한 군데 나오고, 서울은 몇 군데 있네요.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번 선거 다시 한번 보면은 평균
76%, 국힘이 높은 곳은 양산군, 경상남도 의령 한 군데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볼게요. 참고로 사전투표는 2014년에 도입이 돼서 전국 선거에서는 2016년부터 치러졌어요. 그리고 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있고 관외 사전투표가 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전투표랑 비슷한 제도로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선거는 부재자 투표로, 그리고 이 6번의 선거는 사전투표로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이번 6월 3일에 치러진 21대 대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관내 사전투표부터 볼게요.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인데요. 여기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당일투표 득표율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사전투표 득표율이에요. 그리고 당일투표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에 요거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거예요. 이 차이를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이 높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게 관내 사전투표고요. 관외 사전투표는 어떨까요? 이게 이번에 치러진 21대 대선의 관외 사전투표 결과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전체 253개 투표구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은 없어요. 그리고 당일 투표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는 평균 22%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 선거는 어땠을까요? 먼저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을 보면은요. 전국 250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곳이 207곳, 국힘이 앞서는 곳이 43곳입니다. 83대 17%죠. 그리고 차이의 평균은 5%예요. 자, 그럼 국힘이 앞선 곳은 어딜까요? 우선 광주랑 전라도를 빼고 보면 전체 208개 중에 국힘이 앞서는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7%고요. 경기도 시흥, 화성, 그리고 울산, 북구, 제주도, 제주시 이렇게 4군데 외에는 전부 다 민주당이 높습니다. 자, 그럼 광주랑 전라도는 어떨까요? 광주랑 전라도는 전체 42개 투표구 중에 국힘이 앞서는 것이 39군데예요. 민주당은 3군데. 93%대 7%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3%로 굉장히 작아졌어요. 쭉 보시면 거의 모든 곳에서 국힘이 앞섭니다. 이게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의 관외 사전투표예요.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는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전선거를 좀 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숫자의 크기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선거들에서도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그리고 국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대 대선의 강원도의 관외 사전투표를 보면 이 당일투표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의 평균이 27%로 이번 대선보다도 높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등의 이슈로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왜 19대 대선 때에는 수치가 더 높았는지,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아닌 지역, 예를 들면 광주, 전라도 같은 곳, 이런 데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국힘이 높은 데도 많았고. 근데 이번 대선에 광주, 전라도를 보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힘이 높은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19대 대선에 비하면 강원도는 오히려 21대 대선, 이번 대선에 이 차이가 더 작아졌는데 광주랑 전라도는 왜 이렇게 커졌는지 이런 현상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면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광주랑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데, 근데 광주랑 전라도는 도대체 왜 오히려 국힘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지, 그리고 왜 이런 특성이 선거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예를 들면 전국 선거에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서울, 경기, 광주, 전라 이렇게 4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전국의 96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이 86곳, 국힘이 10곳으로 90%대 10%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힘보다 앞서는 곳이 9대1로 많은데, 근데 서울과 경기를 보면 이 비율이 7대3으로 달라지고, 지금 보시듯이 분포가 이렇게 고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광주와 전라도를 보면 전체 28개 투표구 중에서 오히려 국힘이 높은 곳이 더 많아요. 보시듯이 국힘이 15개, 민주당이 13곳, 이렇게 국힘이 높은 곳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요,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서울, 경기,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 보면요, 평균 12%로 민주당이 높아요. 전체 140개 투표구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97대 3%예요. 쭉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국힘이 높은 곳은 대전에 한 군데 있고요, 유성구, 인천에 2군데 있어요.
계양구랑 부평구. 그 외에는 전부 다 민주당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를 보면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전체 69개의 투표구 중에서 국힘이 높은 게 36개, 민주당이 높은 게 33개입니다. 52대 48%로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분포가 비슷하죠. 그리고 그 차이의 평균도 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광주랑 전라도는 어떨까요? 광주랑 전라도를 볼게요. 광주랑 전라도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높은 곳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 42개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곳은 3곳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39곳, 93대 7%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크기도 4%예요. 보시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선거 때마다 달라져요. 예를 들면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전국 250개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대 0이에요. 18대 대선의 서울과 경기도는 이렇게 비슷한 분포를 보였었는데요. 득표율의 차이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19대 대선의 서울과 경기는 서울, 경기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냥 100대 0이에요. 67곳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8%로 벌어집니다. 바로 1년 전인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서울과 경기도는 이렇게 비슷한 분포를 보였었어요. 물론 민주당이 좀 높긴 하지만 그 차이도 1%밖에 안 났고 이렇게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이제 서울과 경기도도 전국의 모든 곳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게 됩니다. 그 숫자도 커지고요. 이건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이었고 22대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 그리고 이번에 치러진 21대 대선까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도대체 서울과 경기는 왜 선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6년 20대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광주와 전라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높았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그 분포가 비슷했고 광주와 전라도도 비슷했죠. 근데 같은 선거인 20대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를 보면 먼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광주, 전라도를 제외하고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 쪽이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12%로 훨씬 높습니다. 전국이 다 비슷해요. 근데 서울과 경기도를 보면 이번에는 관내 사전투표랑 다르게 분포가 비슷하지 않고 98%대 2%로 민주당 쪽이 훨씬 높습니다. 전체 107개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은 2곳밖에 없어요. 그 차이는 6%고요. 그리고 광주랑 전라도를 보면 비슷합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의 결과인데요. 이런 현상이 다른 선거에서는 또 달라져요. 예를 들면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광주와 전라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훨씬 높습니다. 93대 7%예요.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다 라는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광주랑 전라도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게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리고 거소선상투표라는 게 있는데요. 거소선상투표는 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거나 뭐 이런 이유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미리 투표를 하는 건데요. 이 제도는 2012년 18대 대선부터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선관위 자료에서는 18대 대선에서 거소선상투표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6개의 선거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우선 이번 선거의 거소선상투표 결과를 보여드리고 과거의 거소선상투표는 어땠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번에 치러진 21대 대선의 거소선상투표 결과인데 전체 253개 투표구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은 9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득표율 차이의 평균은 11%예요. 국힘이 높은 데가 하나도 없고요.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국힘이 높은 곳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도 2군데 있네요. 국힘이 높은 데가 2군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3군데 있고 광주, 대구, 대전 다 민주당이 높고 부산에 국힘이 높은 데가 하나 있고 전라남도에 국힘이 높은 데가 하나 있고 2개 있네요. 전라북도엔 없고 그리고 충청도에서 국힘이 높은 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과거엔 어땠을까요? 먼저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은 이렇습니다. 전체 250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데가 147곳, 국힘이 높은 데가 103곳이에요. 6대 4입니다. 59%대 41%. 그리고 그 득표율의 차이의 평균이 2%예요. 민주당이 살짝 높은 정도예요. 이 분포를 보면 강원도에 조금 있고 경기도에 좀 고르게 나타나고요. 경상도는 비슷하죠.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광주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부산은 민주당이 조금 높은 편이고 서울도 민주당이 조금 높은 편이고 뭐 국힘이 높은 지역도 있고요. 전라도도 국힘이 높은 편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을 보면 전체 250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곳이 187곳, 국힘이 높은 곳이 63곳입니다. 75대 25%. 이 득표율 차이의 평균은 8%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번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경기, 광주, 전라를 빼고 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141곳 중에서 국힘이 높은 데가 5개밖에 없습니다. 96대 4%예요. 그리고 이 득표율의 차이는 14%로 굉장히 커집니다. 쭉 내려보면은 강원도에서는 국힘이 높은 데가 없고, 경상남도에 한 군데, 경상북도에 없고, 대구에도 없고, 대전에 한 군데, 부산에도 없고, 인천도 없고요. 충청도로 가면 2군데, 3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경기를 볼게요. 서울, 경기를 보면 전체 67곳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데가 45개, 국힘이 22개. 민주당이 높긴 한데 이 숫자가 4%로 작아졌고, 분포도 이렇게 고르게 퍼져요. 그리고 광주랑 전라도를 보면 이번에는 오히려 국힘이 86대 14%로 훨씬 높습니다. 전체 42개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데는 6개, 국힘이 높은 데가 36개예요. 그리고 이 득표율 차이의 평균은 국힘이 4%로 더 높습니다. 전체 분포는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거소 선상 투표의 결과도 선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뭐 부정선거 있네 없네 싸워서는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번 달에 이거 할 때 야 내가 이거 올리면은 나라 뒤집어지겠다 하고 사실 올린 거예요. 근데 그 해보니까 뭐 이미 이런 거 다 있는 거야. 제가 이거 올린 거는요 전부 다 있어요. 저기 여기저기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상한 게 많은데 그냥 다 음모론이래. 아니래. 다 이상한 극우래. 제가 극우예요? 아니잖아요. 저 정치적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저는 진짜로 대통령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자꾸만 극우, 음모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쪼개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거 전에 이것 좀 이슈 시켜서 되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힘을 실어 드려서 조금 미약 하나만, 다른 거보다 절차상 문제가 도장 찍는 거 아까 보여드린 거 이런 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진짜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표지에 도장을 찍고 법대로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딱 까가지고 치르면 완전히 통제해서 한번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 그렇게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가 과거랑 비슷하면 이건 자연 현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달 동안 죽어라 한 건데 이제는 뭐 그렇게 죽어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거 끝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국민 통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고, 그러니까 통합을 해주시려면 이런 의혹을 해소를 해야 통합이 되는 거지. 그냥 전에 하던 것처럼 야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다 처벌해 막 이렇게 막 입법하고 그러려고 했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입법을 하시면 통합 안 돼요. 통합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억지로 그냥 다들 입 닫고 법으로 못하게 하면 이제 입 닫고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통합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쪼개졌어. 이렇게 쪼개졌어. 예? 여기서 우리 전화통화 저번 달에 진짜 많이 했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댓글도 그렇고 채팅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대화 안 되잖아요. 아예 나라가 쪼개졌다고. 아까 저보고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 채널이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이런 거 그냥 뭐 제도 얘기는 하죠. 근데 뭐 제도 얘기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제도 얘기로 하는 거고 중요한 문제니까.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거가 있다. 부정선거 얘기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이 의혹을 그냥 찍어 누르지 말자. 예? 이거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의혹이 뭔지, 사실 이거 말고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저는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제가 확인한 거. 제가 직접. 일단 이건 법으로 확인했죠. 아까 보여드린 거. 공직선거법을 안 지키고 치러지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불법으로 치러진 선거는 맞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음모론이라고 찍어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 지금 보셨잖아요. 이거 명확하게 이거는 이런 이유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는 해석이 없으면 음모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야 이거는 의혹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안 해. 저는 안 할 건데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 선거 결과를. 못 하겠어요.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받아들일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받아들이라는 말을 제가 못 하겠다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예? 부정선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확인된 거고요. 그죠? 법을 안 지키고 불법으로 투표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만들어 두고 선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이상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없다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상하냐 아니냐로 얘기하면 돼요. 이거 이상해 아니야? 이상해 아니야? 해서 이상하네?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한테 야 이거 해소 좀 해줘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안 이상하네 라고 결론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죠. 그거는 제가 뭐 짬내서 라이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정선거 다룬 채널 아니고요. 뭐 원래는 사업 관련돼서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주제가 뭐가 됐던, 뭐 부정선거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 사회가 갈등을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근데 우리 사회에 이 문제 있잖아요. 결혼율, 출산율 뭐 이거를 좀 다뤄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부정선거가 없다라도 이게 문제야. 대화가 안 되는 게. 이게 해소가 안 돼. 근데 대화가 되려면은 원칙, 모르는 것 좀 얘기하지 말자. 여러분도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뭐 좀 이상하다, 아니야 그거 안 이상해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도 근거 없이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부정선거 있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도 말고. 그래서 모르는 거를 자꾸 얘기하면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거짓 선동을 하는 거니까, 음모론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자.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볼게요. 얘기를. 오늘은 뭐 왜 부정선거를 근거 있는 의혹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냥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니까 보시고, 가능하면 뭐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정부도 그래야 되잖아. 국민의 반이 지지를 해서 된 거고 선택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의혹은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태클을 걸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 의혹을 해소를 하지 못하면 화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선관위가 좀 확인해달라고. 아니 부정선거 없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이런 목소리 내는 거 문제 없잖아. 부정선거 없는데 왜 이런 목소리를 같이 안 내줘?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설득해주세요. 부정선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목소리 좀 내보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보실 때 좌우 구분 없이 다 이러거든요. 사실 다 혐오와 분노를 이용한 갈라치기를 해서 표파리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보시고, 거짓 선동 이런 거, 잘못된 얘기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군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5월달에 막 할 때 제가 선거 때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계속 안 한다고 뭐 되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할 수 있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셔도 저도 이해할게요. 그 답답한 마음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아니 인생을 멈춰놓고 할 수 있으면 저도 하겠는데, 저의 삶이 있잖아요. 저의 삶이 다 무너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무슨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되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절차 무시는 뭐 부정선거 맞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의혹을 해소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음모론이라고 얘기해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도 해소 안 해주고 그냥 음모론이라고 프레임 씌워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사회가. 맞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 아니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고 뭐 이준석이나 아니면 김문수나 뭐 이런 후보님들이 됐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죠? 똑같이 그냥 아니 뭐 나는 모르겠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 이거 해소가 안 되면 내가 그냥 머리로는 그냥 이게 뭐냐 받아들이라니까 받아들이겠는데,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음모론이라 그러고 뭐 계속 그러고 법으로 이제 이런 법 있잖아. 부정선거 음모론 처벌법 이런 거 전에 막 이런 거 입법했다가 이제 못했는데 다시 입법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뭐 내가 그때 가서 계속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다른 거보다 저는 애들이 이제 10살 내외 이래 9살 11살 이래서 저는 애들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책임한 거잖아. 저 지금은 애들한테 제가 필요하잖아요. 애들이 한 20살만 됐어도 내가 생각해 보겠어. 근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뭐 안 그러겠지 설마.
민주주의를 회복해 준다고 했잖아. 이거는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걸 찍어 누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를 걱정을 하냐고 주변에서 씨. 저는 그냥 믿고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나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내가 뭐 오늘 거짓말한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자유 있잖아요. 근데 왜 날 걱정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부정선거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없다고 믿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아무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선동당하지 않기, 그리고 모르는 거 떠들지 않기, 말하지 않기, 떠들기.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거 말하면은 그게 거짓된 선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거든. 진짜 나쁜 거거든. 이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좀 찾아보든가. 근데 사람들이 모르면서 자꾸 얘기해. 그게 제일 문제야. 그게 모르면서. 그게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정치인이 얘기하면 그냥 믿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도 얘기는 해갈게요. 이 정도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 않겠지? 오늘 제가 뭐 못할 말 한 거 없잖아요. 그죠? 전 헌법에서 보장된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얘기했잖아.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가족들, 직원분들 뭐 외에 막 전화도 뭐 와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는데 저 이런 거 몰랐는데 오늘 자료 좀 찾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요. 요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명백하게 선거 과정은 불법이었던 거죠. 보다 엄청난 규모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저는 뭐 선거 직후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지네들은 다 재검표해놓고 너는 불복하는 거야? 왜 있다고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걸 불복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한때 저렇게 주장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입장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 무조건 대통령이 됐으니까 부정선거로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되잖아.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 우리 대통령님 요거 좀 밝혀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요거 통합선거인명부 하나 까면 되잖아. 그리고 다음 선거부터는 도장 좀 찍으면 되잖아. 법대로. 이게 뭐 법에 있는 거 지켜달라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저도 자모님이랑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좌빠들이랑 지내다 보면 바뀝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좌파이신 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여기서. 일단 기분이 나빠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대화를. 마음을 열고. 좋은 말로. 마찬가지잖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좌파분들이 와서 이런 식의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또 기분 나쁘게 말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쪼개진 거. 쪼개졌잖아. 이렇게 쪼개졌잖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평생? 그냥 앞으로 계속 쪼개져가지고 안 됩니다. 모르겠다. 같이 얘기해요. 상식적인 합리적인 정치 성향 없는 사람 맞아요.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게 답답해요.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신 거고요. 분명히요. 이 1700만 명이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솔직히 이쪽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는 안 그렇고 여기는 다 그렇고 그리고 이건 100% 틀린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기도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 있고요. 여기도 엄청 많은데 다만 여기도 저기도 선동당해갖고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대화를 하면 바뀔 수 있어. 그냥 희망이라도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희망 없으면 저도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약속, 우리 다른 데 가서도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말고 괜히 이게 거짓 선동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음모론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죠. 요거 하나만. 오늘 뭐 제가 못할 말 한 거 없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북한이지 뭐야. 그죠? 여기 이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특히 계시다면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못할 말 한 건 없잖아요. 이 정도 얘기도 못하는 거면 그게 북한인 거지.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고 북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당연히 아닐 거라고 믿으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지난 영상들 내리고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것처럼 열심히 못하고 그런 거는 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답답하면 말씀하셔도 돼요.
답답한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잘 풀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반대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직원들도 또 이렇게 한다니까 걱정하고 좀 표정도 그렇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그렇게 막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도 댓글로도 막 신고한다 그러고, 막 실제로 신고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 민주파출소인가 뭔가 거기다가. 그리고 민주파출소 민주당 홈페이지 가면은 막 고발하잖아요, 유튜버들. 그러니까 솔직히 좀 무섭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남겨만 놓을게요. 그래도 전에도 제가 이거 있으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도 이게 있으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니까 그 국민들이 막 뭐 대수의 법칙도 얘기하고 막 하면서 지금 선거 결과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실제로 보면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좀 한번 의혹을 좀 해소해달라,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진짜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거 전까지만 한다고.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자, 일단 요 순서로 볼게요. 지난 선거를 보는데 제가 그냥 쭉 보면은 정신이 없어서 PPT로 정리를 조금 해왔어요. 자, 제외투표 먼저 볼 건데요. 자, 이렇게 8번의 선거를 다 볼 거예요. 제외투표는 참고로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 12월 달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 때죠. 그래서 요때 어땠는지 하나씩 볼게요. 제외투표를. 그래서 19대 총선 때 제외투표를 먼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여기 이제 도가 있고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본투표. 본투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당일 투표. 그 다음에 위에가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제외투표. 뭐 제외투표라고도 하기도 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투표한 건데 모수가 되게 작아요. 저번에 이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 나름의 어떤 경향성이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선거를 득표율을 전체 득표율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전체 표본을 민주당하고 국힘, 지금 여러 선거를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국힘으로 통일할게요. 민주당하고 국힘만 전체 표본으로 놓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힘을 100으로 놨을 때 각 정당의 상대 득표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를 들면 강릉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이 60%, 민주당이 40%였는데 외국에 나갔을 때는 70%, 25%, 76%, 2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일 투표 대비 그 제외 투표가 민주당이 37%가 높은 거야. 국민의힘이 30% 작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야, 그러면 좀 뭐 민주당이 그래서 뭐 제외투표를 조작했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번에 우리 통화했던 분 말씀처럼 외국에 나가면 뭔가 외국의 어떤 문화를 겪으면 성향이 좀 진보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니면은 조작을 했다면 민주당이 이걸 조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국힘이 당일 투표를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를 결론 내지 말고요, 그냥 보세요. 자, 그냥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그 정도로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니까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건 좀 해보자. 예, 선거인 명부 정도는 까보자. 그리고 나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 사실 도장까지 찍으면 제일 좋은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들이자. 근데 당장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니까요. 이 결과를 그냥 부정이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혹시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를 좀 해석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볼게요. 자,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은 전국에 187개
투표구가 있는데 선거구가 이거는 총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라도 출마를 안 한 건 다 뺐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보통 250개 정도 선거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특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그런 선거구가 많았어 그때는. 그래서 총 187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제외투표 득표율이 높은 게 174곳, 그 다음에 국힘이 높은 게 13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광주랑 전라도만 좀 계속 패턴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주랑 전라도를 빼고 보면 지금 보면은 전체 173개 중에 민주당이 높은 게 171개, 국힘이 높은 게 2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평균 15%.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옆에 1은 이 숫자가 한 10%까지는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요. 4%면 3개, 뭐 2%면 2개, 뭐 이런 식으로 5%면 4개 이렇게. 근데 이제 10% 넘어가면 이게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크기를 요걸로 보시면 돼요. 보면은 숫자도 꽤 크죠. 예, 막 30%, 40% 넘는 데도 많고. 그리고 4% 밑에는 이렇게 보라색 불이 켜지게 해놨습니다. 보면은 4% 밑으로 나오는 데도 많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광주랑 전라도만 볼게요. 보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세요. 광주 전라도 제외하고는 민주당 쪽에 그 제외투표 득표율이 높은데 광주랑 전라도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보시면 자 요렇게 평균 4% 국힘이 높습니다. 그래서 7%, 9%, 6%, 10%막 이렇게 나오고 분포는 전체 14개 중에 11개 80%가 국힘이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뭐 요 정도 그냥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8대 대선 그 다음 제외투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사회학 하시는 분 계시면 요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18대 대선은 대선이니까 총 251개 투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곳이 205곳 80%, 국힘이 높은 곳이 47곳 19% 이렇게 돼요. 근데 광주랑 전라도를 빼고 볼게요. 광주 전라도 빼면은 총 209개 중에 203곳이 민주당이 높고요. 6곳이 국힘이 높아요. 평균 15% 민주당이 높습니다. 쭉 내려보면 이렇게 여기 가끔 하나씩 나오고요. 6곳이니까 몇 군데 나오겠죠. 여기 서울에 몇 군데 나오고 제주도는 국힘이 높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납득할 만한 어떤 해석이 없어서 이게 의혹으로 자꾸 남는 거죠. 그 다음에 광주랑 전라도를 보면 물론 이상한 현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광주 전라도 보면 총 42개 선거구 중에 국힘이 40곳, 민주당이 2곳, 95%, 5%. 그러니까 이렇게 95%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특별한 어떤 뭐 이슈가 있으면 몰라도 근데 그런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어서. 근데 보시면 이게 뒤로 가면 또 조금씩 달라지는 데가 있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18대 대선에서는 역시 광주 전라도는 국힘이 앞선다. 평균 13%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대 총선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제외투표를 볼게요. 일단 전체를 보면 총 231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이긴 게 219개, 그 다음에 국힘이 높은 게 12곳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5% 5%인데 이것도 광주 전라도 빼고 보면 광주 전라도 빼면 203곳 중에 딱 한 곳만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고 나머지 202개는 민주당이 높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24% 높아졌어요. 쭉 내려보면 민주당이 높죠. 다 경기도, 경상도, 경상남도에 여기 하나 0%로 뭐 0. 몇 프로 이렇게 되겠죠. 국힘이 살짝 높은 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광주 전라도는 지금 보면은 평균 2% 민주당이 높아요, 이번에는. 그죠? 아까 앞에 두 선거는 국힘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높다. 근데 뭐 2%니까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고, 분산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그 다음은 19대 대선. 2017년에 19대 대선.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2017년에 19대 대선.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어디 뭐 이렇게 고소당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당연히? 이 정도 얘기는 저 그냥 선관위 자료에서 받은 거니까. 예, 하도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불법 없는 걸로. 2017년 19대 대선 맞죠? 네, 2017년 19대 대선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총 250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235곳, 국힘이 15곳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 94%, 국힘이 6%. 근데 여기서 광주랑 전라도를 빼면 전체 208곳 중에서 민주당 208곳, 국힘 없어요. 100%. 100%예요. 재외투표에서. 그러니까 재외투표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가 좀 연구 대상 아닌가요? 사회학 하시는 분들. 경기도 이번엔 38%입니다. 38%. 경상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제주도, 충청도 다 똑같죠? 그 다음에 광주, 전라도 볼게요. 광주, 전라도는 광주, 전라도 0%. 그리고 민주당 64%, 국힘, 그러니까 전체 42곳 중에 민주당 27곳, 국힘 15곳, 64대 36%. 0%. 다 보라색 불 켜져 있고 그건 뭐 하여튼 이렇다. 예, 광주, 전라도는 이렇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그렇고 채팅 제가 잠깐 보는데 대화 잘하고 계신 거 맞죠? 예, 부정선거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같이 의혹을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21대 총선 2020년. 자, 전체로 보면 23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앞선 게 224개, 국힘이 11곳, 95대 5%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광주, 전라도 빼고 볼게요. 자, 이번에도 전체 221곳 중에서 국힘이 앞선 데는 없어요. 100% 민주당이 다 높습니다. 24% 차이예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청도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주, 전라도 볼게요. 광주, 전라도는 전체 14군데 중에서 국힘이 앞서는 데가 11곳, 80% 대 20%, 그죠? 4%로 국힘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랬다가 약간 또 0%로 비슷하게도 나오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아예 일관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학적 현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분명히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려면 이때 당시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해석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저는 검증해보자고 한 거죠. 자, 20대 대선입니다.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전체 250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 221개, 국힘 29개, 88대 12%. 이제 광주, 전라도 빼고 볼게요. 빼고 보면은, 자, 전체 208개 중에서, 국힘 없어요. 다 민주당만 218개 다 가져갔고, 24%. 아까 30 몇 프로였는데 좀 낮아졌죠, 이번에? 24%로. 쭉 내려보면은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도, 충청도 이렇게. 국힘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민주당이 높다. 근데 광주랑 전라도는 모든 지역이 이런데 광주랑 전라도는 어떤가 보면은 이번에는 국힘이 높다. 그죠? 국힘이 5%가 높아요.
특히 전라남도는 뭐 거의 다 국힘이 높고 희한하죠. 전라북도도 그런가? 전라북도는 또 비슷해. 숫자도 작고. 뭐 그렇다. 네. 이게 2022년 20대 대선이었고요. 22대 총선 2024년 작년에 치러진 거 전국을 보면 총 244곳 거의 다 이제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다 출마를 했고, 근데 그 중에서 민주당이 앞선 곳이 237곳, 국힘이 앞선 곳이 7곳인데 이제 여기서 광주랑 전라도 빼고 보면 자, 216곳 중에서 국힘은 이번에도 없고 216곳 전부 다 민주당이 앞서죠. 100%. 그죠? 28% 차이로 내려보면 뭐 요렇다. 대전, 부산, 서울 뭐 다 똑같다. 전국이 다 똑같다. 울산, 인천,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데 광주랑 전라도 볼게요. 3%. 이번에는 민주당이 높긴 해요. 그죠? 근데 3% 차이고 근데 민주당이 높은데 이제 막 90%, 100% 이렇게 높진 않고 75%. 국힘이 그래도 28곳 중에 7곳이 높습니다. 예, 요렇게. 이게 이제 작년 총선이었고, 그럼 이번 대선은 어떻냐? 이번 대선 볼게요. 자, 이번 대선은 전체 253개 투표구 중에 민주당이 246곳, 국힘이 7곳입니다. 자, 광주, 전라도 빼고 볼게요. 빼고 보면은 211곳 중에서 민주당이 전부 다 211곳 가져가고 국힘은 없다. 100%다. 그리고 이 수치는 39%다. 높은 편이죠, 이번에. 그 다음에 내려보면은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제주도, 충청도 다 똑같죠? 똑같고, 그 다음에 광주, 전라도 보면은 전체 42곳 중에서 민주당이 35곳, 국힘 7곳, 83대 17%. 예, 민주당이 앞섰는데 꽤 많이 앞서죠. 5% 차이로 민주당이 높습니다. 이렇게. 조금 특이한 거는 전라남도를 빼잖아요. 그러면 또 20곳 전부 다 민주당이 높은데 9%고요. 근데 전라남도만 보면 좀 달라요. 전라남도만 달라요. 이번에는 2%예요. 68대 32%. 전라남도만 왜 이럴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선거들이랑 좀 달랐죠, 이번에도. 그래서 21대 대선까지 다 본 거예요. 제외 투표를. 이렇게 보고 잘 대화하고 계신 거죠? 대화 좀 잘 해주세요. 서로 싸우지 말고. 하여튼 결과가 좀 이상하긴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막 쏠리는 거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저런 게 있는데 또 없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야 이거 좀 이상하니까 우리 이제 우리가 좀 화합할 수 있도록 선관위랑 저기 정치인들한테 이거 좀 확인 좀 해달라고 얘기하자. 같이 이렇게 하자. 예, 그렇게 하시죠. 뭐 대화하고 계세요. 저는 다음 것도 해볼게요. 다음에 볼 거는 사전투표인데요. 사전투표는 관내, 관외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관내, 관외를 다 보여드리면서 쭉 갈게요. 그리고 이 사전투표는요, 정확하게는 2014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하고 18대 대선은 사전투표가 없었어요. 이때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재자 투표가 있었거든요. 미리 신청해야 돼. 미리 신청해서 멀리 계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2014년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돼서 이제부터는 이번에 한 것처럼 미리 신청 안 하고 언제든지 그냥 가서 찍으면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9대 18대에는 그냥 부재자 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총선부터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6개 선거부터 진짜 사전투표가 있다. 근데 이걸 같이 묶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당일 투표하고의 차이가 시간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2012년에 19대 총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대 총선 때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부재자 투표로 갖고 왔고요.
전체로 보면 187개거든요. 총선이니까 안 나온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 지역구 빼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나온 데 빼면 187개인데 전체로 보면은 국힘이 높은 게 109곳, 민주당이 높은 게 78곳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광주, 전라도는 다 따로 볼 건데 이번에는 서울, 경기도 따로 볼게요. 서울, 경기도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전체 89개 중에서 민주당 높은 게 59, 국힘 높은 게 30, 66대 34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4% 높게 나와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뭐 이것만 갖고는 뭐 강원도는 전부 다 민주당이 높게 나오긴 하는데 4%뭐 하여튼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죠.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 서울, 경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착각했는데 2012년 대선하고 그 다음 총선이 서울, 경기가 좀 달라갖고 그렇게 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서울, 경기 보면은 국힘이 높죠. 네, 77%. 근데 여기는 이렇게 편차가 나오는데 이 정도는 막 되게 이상하다 막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긴 해. 2012년 대선은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광주, 전라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이랬던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되니까. 광주, 전라도. 광주, 전라는 국힘이 다 높아. 그죠? 국힘이 5% 높다. 요런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2012년에 사전투표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자, 그 다음에 18대 대선. 2012년 18대 대선. 총 251개의 투표구 중에 민주당이 172곳, 국힘이 79곳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울, 경기랑 광주, 전라도 뺄게요. 이렇게 빼면은 전체 140개 중에서 민주당이 136곳이 높고 국힘은 4곳이 높아요. 12%. 내리면서 쭉 보면은 이렇게 여기 하나가 대전에서 0%로 국힘이 높은 게 0. 몇 프로 높은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하고 비슷한 국내 부재자 투표가 이렇게 됐었고 여기에서 일단 서울, 경기를 먼저 또 보면 전체 69곳 중에서 33곳, 36곳 48대 52%로 비슷해요. 비슷해. 그죠? 왔다가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차이는 1%. 비슷하게 나온다. 그죠?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광주, 전라도는 어떻냐? 이번에는 전체 42곳 중에서 국힘이 앞선다. 4% 차이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네, 그냥 그렇더라. 네. 그러니까 재외투표도 그렇고 국내 부재자 투표도 그랬고 자, 그 다음은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이고요. 이때부터는 진짜 사전투표예요. 관내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20대 총선. 먼저 관내 사전투표 먼저 볼게요. 20대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 전체로 보면은 231곳인데 이제 76%, 24%, 175곳, 56곳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방금처럼 서울, 경기랑 광주, 전라도 따로 볼게요. 빼면은 96곳 중에 86곳, 그러니까 90%, 10% 이렇게 국힘이 앞서는 곳은 96곳 중에 10개, 민주당이 앞서는 곳은 96곳 중에 86곳, 3% 차이. 숫자가 크진 않아. 네, 이때 이게 20대 총선이요. 2016년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렇게 되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20대 총선에 서울, 경기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서울, 경기만 따로 보면은 전체 107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게 76곳, 국힘이 높은 게 31곳입니다. 71% 대 29%. 그리고 본투표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는 1%. 민주당이 1% 높다. 분포는 이렇게 보면은 7대 3으로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죠. 서울하고 경기는 되게 비슷해요. 그 수치가.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주, 전라도는 전체 28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게 13개, 국힘이 높은 게 15개입니다. 46% 대 55% 비슷해요. 13개, 15개. 그리고 당일 투표 득표율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0%예요. 평균 0%. 지금 분포도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잘 보면 광주만 보면 광주는 국힘이 조금 높죠. 네, 높은데 수치는 0%. 근데 이게 숫자는 작은데 이 경향성이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다. 그리고 전라도만 보면 6대 4. 네, 이것도 0%인데 민주당이 살짝 높다. 이렇게 나온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조금.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는 어땠냐? 요거예요.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 볼게요. 방금 관내였어요. 전체로 보면 231곳 중에서 민주당이 높은 게 212곳, 국힘이 높은 게 19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일단 서울, 경기 빼고 광주, 전라 빼고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보면은 서울, 경기, 광주, 전라도 빼면은 이렇게 전체 46곳 중에서 국힘이 높은 곳은 2곳, 민주당이 높은 게 94곳, 98대 2%. 이렇게 전체 12% 차이가 납니다. 내려보면은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 있고 국힘이 높은 데가 2개, 이렇게 2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힘이 높다, 아니 민주당이 높다, 이렇게 되고요. 서울, 경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 앞에 선거에서는 서울, 경기만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어땠는지 제가 이 선거에서도, 그죠? 20대 총선에서도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서울, 경기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럼 관외 사전투표는 어떨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이게 아까 0인지 1%로 비슷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다른 지역은 12%였는데 6%로 줄긴 했지만 98대 2%로 민주당 쪽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광주 전라도 보면은 0% 비슷해. 전체 28곳 중에 13개, 15개, 거의 반반이야. 거의 46대 54, 그죠? 그리고 0%야. 비슷해. 이렇게 돼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광주, 전라도 이렇게 된다. 자, 이게 2016년 20대 총선이었고요. 2017년 19대 대선 볼게요. 19대 대선은 관내 사전투표 먼저 보겠습니다. 관내 19대 대선 요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전체로 먼저 보면은 관내 사전투표는 전체로 보면, 그냥 전체로 봐도 그냥 전부 다 민주당이 앞서네요. 이때는, 그죠? 19대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울, 경기만 달랐잖아요. 관내 사전투표가, 그죠? 이전에 두 번의 선거는 그랬잖아요. 근데 2017년 19대 대선부터는 서울, 경기도 이제 똑같아. 그죠? 이건 그냥 쭉 볼게요. 서울, 경기, 뭐 광주, 전라까지 다 똑같네. 9%. 광주, 전라만 따로 빼고 볼게 한번. 광주, 전라도 빼면은 10%로 올라가고 없어요. 국힘이 높은 데는. 자, 광주, 전라를 따로 볼게요. 광주, 전라도 보면은 1%.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비슷한데 약간 민주당 쪽으로 높은 거지. 그죠? 광주, 전라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다른 지역하고. 전체로 보면은 이렇다. 쭉 내리면은 숫자가 광주, 전라에서 좀 작아진다. 근데 경향은 전부 다 민주당이 높게 나온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 19대 대선입니다. 네. 여기 숫자가 작게 나오는 거는 워낙 비율이, 숫자가 편차가 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숫자 작게 나오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분포가 작은 와중에도 골고루 나올 수도 있고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쏠리죠. 민주당으로. 충청도까지 다. 19대 대선에 관내 사전투표였어요. 그 다음에 19대 대선에 관외 사전투표 볼게요. 19대 대선에 관외 사전투표, 이거 보면 돼요. 전체로 먼저 볼게요. 관외 사전투표는 전체로 보면 전체 250개 투표구 중에 국힘은 7곳, 민주당 243곳, 97대 3%. 자, 여기도 광주, 전라도만 따로 빼고 볼게요. 광주, 전라도 빼고 보면 208곳, 100%, 그죠? 그리고 19% 차이가 나요. 19% 평균. 내려보면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다 똑같아요. 숫자 차이가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는데 분포가 다 민주당 쪽으로 쏠린다. 광주랑 전라도 볼게요. 광주랑 전라도. 광주랑 그러면은 숫자 작아지고 분포가 약간 생기죠. 네. 이렇게 된다. 이게 관외죠? 그러면 다 본 거죠? 이게 19대 대선의 관내 사전투표였고요. 그 다음은 2020년에 21대 총선 볼게요. 21대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를 볼게요. 먼저 관내 사전투표 먼저 보겠습니다. 21대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 자, 전체 본 거거든요? 그냥 뭐 전체로 봐도 234곳. 전체 본 거 맞죠? 234곳이고요. 근데 보통 광주, 전라도는 좀 다른데 광주, 전라도를 빼고 보면 11%로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데
광주 전라도는 이렇게 쏠린다. 이렇게 3%. 근데 숫자가 작아지는 거는 스케일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국적으로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전국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대 총선의 관내였고요. 21대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 볼게요.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조금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좀 너무 숫자가 높지 않은가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광주 전라도 빼고 한번 봐볼게요. 근데 뭐 광주 전라도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아까부터 그게 좀 그거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민주당이 많이 해서 그래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데 광주 전라도만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아까 서울 경기만 좀 다르게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1대 총선에 광주 전라도를 빼고 보면 전국의 221곳 중에서 국힘이 높은 데는 없어요. 관외 사전투표는 다 민주당이 높습니다. 내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평균 14% 높아요. 평균 14% 관외 사전투표. 근데 광주랑 전라도를 보면 광주, 전라도 차이가 안 나요. 0%야. 그리고 뭐 14곳 중에서 8곳, 6곳 57대 43 비슷해. 거의 5대 5야 분포가. 그죠?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야. 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숫자 큰 건 둘째 치고 이쪽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광주 전라도는 다를까? 재외투표도 그렇고 관내, 관외도 그때그때 좀 다르고 그리고 어쩔 땐 서울 경기도 그러고 왜 그럴까? 이런 게 좀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21대 총선이었고요. 20대 대선 볼게요. 20대 대선. 자, 20대 대선의 관내 사전투표예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때. 이때는 전체 250개 투표구 중에 국힘이 높은 데가 두 곳이에요. 99%대 1%. 민주당 248곳. 기억은 안 나는데 광주 전라 빼고 볼게요. 구분해서 볼게요. 광주 전라도만 계속 다르니까. 자, 광주 전라도 빼고 보면 7% 높습니다. 7%.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7% 높고 쭉 내려보면은 이렇습니다. 국힘이 높은 데가 두 곳 있다고 나오네요. 두 곳은 여기 경상도,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두 곳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높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광주 전라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뭐 단정하기에는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좀 이상하니까 보는 거예요. 광주 전라도 보면은 이번에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높아요. 그죠?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고 이 9대1 막 이럴 90%대 10% 막 이럴 때 이 숫자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분포가 쏠린다. 뭐 사전투표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죠. 민주당이 사전투표 많이 한다 그러면 이럴 수 있고 관내 사전투표는 그렇고요. 관외 사전투표를 보면은 20대 대선에 관외 사전투표 볼게요. 방금 관내였어요. 자, 20대 대선 관외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 때 보면은 일단 전국으로 보면은 250개 중에서 국힘이 43곳, 민주당이 201곳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아요. 83%, 17%. 근데 여기서 광주랑 전라도를 빼고 볼게요. 전라도 빼고 광주도 빼고 보면은 전체 208곳 중에서 204곳, 4곳 이렇게 7% 쭉 보면은 이렇게 경기도가 숫자가 좀 작네요. 경기도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도 경기도 두 곳 나오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하나 나오고 제주도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라도 볼게요. 20대 대선의 관외 사전투표 광주 전라도 볼게요. 저는 지금 이러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 전 그냥 선관위에서 받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좀 누군가가 해석을 해줬으면 해서. 자, 전체 42곳 중에 이번에는 국힘이 높아요. 좀 이상하죠? 왜 국힘이 높을까?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3%로. 왜 이랬을까? 근데 이게 선거마다 좀 다르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자, 그래서 20대 대선까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22대 총선을 볼게요. 22대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랑 관외 사전투표. 먼저 관내 사전투표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치러진 총선. 전체로 봤는데 전체 244개 중에 국힘 없어요. 다 민주당이 높아요. 작년에 치러진 거. 평균 10%고요. 혹시 모르니까 또 광주랑 전라도 빼고 한번 볼게요. 따로. 광주, 전라도 빼고 관내 사전투표 보면은 11%로 올라가고 쭉 내려보면은 요렇다. 예,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이게 작년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 예, 전국이 다 비슷하죠. 전국이 다 비슷한데 이제 광주, 전라도 어땠나 보면은 요렇게 4% 앞선다. 근데 이 정도면 이 스케일에서 4%면 숫자가 뭐 작다고 그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 좀 비슷하다. 워낙 이게 작으니까 이 숫자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관내 사전투표는 그랬다. 작년 총선. 관외 사전투표를 볼게요. 관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작년 총선은. 그죠? 설명이 돼요.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는 어땠냐? 총선 관외 사전투표. 네. 헷갈려. 22대 총선의 작년에 관외 사전투표. 전체 244곳 중에 국힘이 높은 데가 2곳이 있어요. 99대 1%. 여기서 광주랑 전라도를 빼고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국힘이 높은 데 없어. 14%고요. 이게 작년 총선 관외. 이렇습니다. 전국이. 부산, 서울, 인천, 제주도, 충청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광주, 전라도 볼게요. 광주, 전라도는 2% 민주당이 높아요. 이번에는. 아까 국힘이 높았는데 이제 민주당이 높아. 그리고 분포가 뭐 2곳 있으니까 애매해. 예, 민주당이 높다. 근데 아까랑 이제 좀 관외인데 아까 선거하고 이 지난 선거의 관외랑 이번 선거의 관외가 왜 다를까?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의 관내 사전투표랑 관외 사전투표 볼게요. 먼저 관내 사전투표. 이번 대선. 자, 일단 전국 다 본 거예요. 광주, 전라도 포함해서. 전국 253개 투표구 중에 국힘이 높은 데 없고요. 다 민주당이 높고 평균 24%. 혹시 모르니까 또 광주, 전라도 따로 볼게요. 한번. 계속 따로 봤으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수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26%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뭐 대소의 법칙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분위기가 민주당 쪽에서는 사전투표 뭐 하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투표 하자, 뭐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론이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많았으면은 부정선거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전투표를 안 했으면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26%가 높아졌다. 관내 사전투표가. 그래서 요렇게 광주, 전라도 빼고 요렇게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숫자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대세 법칙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전 선거는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광주, 전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통계 하시는 분들이든 누가 좀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자, 광주, 전라도도 굉장히 높아졌죠. 이번에는. 그 전에는 광주, 전라도는 사실 별로 안 높았는데 굉장히 높아졌어요. 숫자가 11%까지. 예.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그죠? 그 다음에 21대 대선, 이번에 치러진 대선의 관외 사전투표를 볼게요. 관외. 자, 이번 관외 사전투표는 253곳 중에서 전부 다 국힘이 높은 건 없고 민주당이 높다. 100대 0 그렇게 되고요. 광주, 전라도 빼고 한번 볼게요. 구분해서. 자, 25% 높고
이렇게 내려보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원래 관내랑 관내외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별로 차이가 없죠. 비슷해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막 보는 거라서. 근데 저는 그냥 더 생각 안 하려고 그냥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게 많아서 설명되는 것도 많은데 설명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좀 확인을 해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좀 찜찜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광주 전라도만 보면은 8%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말고 거소 선상 투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거소는 이제 뭐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뭐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뭐 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선상 투표는 이제 배 타러 가시는 분들. 요거는 또 사전 투표랑 다르게 또 신청해서 또 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사실 제외 투표처럼 숫자가 되게 적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요거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요것도 이번에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거소 선상 투표는 18대 대선부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선관위 자료에 18대 대선은 거소 선상 투표가 없어요. 그래서 20대 총선부터 볼게요. 그래서 20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의 거소 선상 투표는 어땠는지 요거는 빠르게 그냥 쭉 볼게요. 보면은 전체 231곳 중에 국힘이 높아. 이거는 국힘이 204곳, 민주당이 27곳.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쭉 내려보면 국힘이 높죠. 전반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는 전부 다 국힘이 높고 경상도도 국힘이 다 높고 광주도 국힘이 다 높고 대구는 비슷하게 나오고 대전은 이렇고 부산도 국힘이 높고 서울도 국힘이 높고 서울 다 거의 인천도 국힘이 높고 전라도도 뭐 국힘이 높고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는 다 국힘이 전반적으로 높고 충청도 이게 특별히 지역별로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국힘이 높아요. 그죠? 지역 차가 거의 없어. 이게 2016년 20대 총선의 거소 선상 투표. 그 다음에 2017년 19대 대선의 거소 선상 투표. 19대 대선은 지금 보면은 전체 250개 중에 민주당이 187, 75%. 이번에 좀 반대야 또. 반대인데 쭉 볼까요? 강원도부터. 강원도는 이게 압도적으로 좀 높고 경기도는 좀 비슷하죠? 여기 서울 경기도 그런가 보다. 서울 경기 좀 빼서 볼게 한번. 경기도 이렇게 비슷하고 경상도 민주당이 높고 경상북도 민주당이 높고 광주는 또 저쪽 국힘이 높고 대구는 민주당이 높고 지금 서울 경기랑 광주가 달랐어요. 그 다음에 부산 민주당이 높고 서울 경기 서울 경기랑 서울 여기도 서울 다르죠. 서울 경기 광주 그 다음에 전라도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울 경기 광주 빼고 볼게요. 아까랑 비슷하네 또. 그러면 광주 경기도 서울 전라도 빼고 보면 2017년 19대 대선의 거소 선상 투표는 서울 경기 광주 전라 빼면은 민주당이 되게 높아요. 14%. 그죠? 14% 높고 전체 141곳 중에 136대 5개, 96대 4%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요. 거제시 이런 데서 내려보면은 대전에서도 하나 나오고 5군데니까 충청도에서 2개,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광주 전라도 볼게요. 전체 42개 중에서 국힘이 높은 데가 36곳. 그죠? 4% 차이로. 근데 이 스케일에서 4%면은 큰 건데 워낙 표본이 작아서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데 쏠리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반대로 이렇게 쏠리는 게. 서울, 경기, 광주, 전라 빼면 다 민주당으로 쏠리는데 전라도는 이렇게 국힘으로 쏠리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19대 대선의 서울, 경기, 거소 선상투표 서울, 경기를 또 빼먹었네요. 자, 19대 대선의 거소 선상투표 서울, 경기를 보면은 전국 67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45개, 국힘이 22개, 67대 33%, 민주당 쪽으로 4% 높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67대 33으로 분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게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다시 한번 보면은 서울, 경기, 광주, 전라 빼면 이렇게 13%나 높은데, 그죠? 13%나 높은데 서울, 경기는 방금 보신 것처럼 4%고, 그 다음에 광주, 전라를 보면 오히려 국힘 쪽으로 4%가 높다. 거소 선상 투표인데 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날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게 뭐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모르겠지만. 자, 21대 총선 볼게요. 2020년 21대 총선. 21대 총선의 거소 선상 투표 보면은 전체 235개 투표구 중에 민주당 168곳, 국힘 67곳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서울, 경기 빼고 볼게요. 서울, 경기, 광주, 전라 빼고 아까처럼 민주당이 80%, 국힘이 20% 이렇게 되죠. 6% 숫자가 또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보면서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대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경기도랑 서울 볼게요. 경기도 서울 보면은 3% 비슷해. 그죠? 비슷하죠? 70대 30%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3% 정도 차이 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특히 서울은 비슷하고 경기도도 비슷하고 서울, 경기죠. 네, 비슷하다. 그 다음에 광주, 전라 이렇게 국힘이 높다 오히려. 그죠? 5% 희한하죠? 이렇게 그냥 그렇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전에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좀 이상하다 그랬고 모르겠는 걸 어떻게 제가 뭐 이런 거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이제 통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해석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20대 대선 볼게요. 2022년 20대 대선 여기도 일단은 서울, 경기, 광주, 전라 전체로 보면은 6대 4거든요. 비슷하죠? 숫자도 2%고 20대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 때 광주, 전라도, 서울, 경기도 빼고 볼까요? 구분해서 경기도, 서울 빼고 보면 이렇게 141곳 중에 90곳 대 50곳 비슷하죠? 비슷해요. 3% 차이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슷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거든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별 이상한 거 없어 보여. 그죠? 뭐 이렇게 좀 한쪽으로 조금 한 65대 35 이렇게 쏠릴 수 있지. 이런 거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서울, 경기 한번 볼게요. 서울, 경기 보면은 2%고 이번에도 6대 4로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온다. 아까 거소선상 앞에서 본 거는 뭐 국힘이 높은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여기는 민주당이 살짝 높게 나오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인덱스 보면서 좀 비교해 보세요. 여기저기. 저는 그냥 이렇게 던져만 놓을게요. 광주, 전라도 이번에는 국힘이 살짝 높은데 또 비슷하게 나온다. 6대 4 이렇게 2% 차이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별로 뭐 이상해 보이는.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이렇게 나왔으면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없어. 안 이상해. 20대 대선은 별로 이상한 게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22대 총선, 작년 총선이에요. 거소선상 전체로 보면 244곳 중에 164곳이 민주당이 높고 80곳이 국힘이 높고 여기도 서울, 경기, 광주, 전라 빼고 한번 볼게요. 빼면은 여기도 뭐 7대 3, 2%. 뭐 약간 뭐 민주당으로 높게 나오지만 2%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이상하게 뭐 되게 뭔가 자연적이지 않다, 뭐 통계적으로 이상하다 결과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거소선상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동안. 경기도, 서울 보면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8대2로 높긴 한데 높네. 한번 볼게요. 근데 3% 차이고 뭐 좀 높긴 한데 뭐 높을 수 있지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면 그럴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그렇다. 그 다음에 광주, 전라. 근데 광주, 전라는 또 반대로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그죠? 경향이. 왜 광주, 전라는 또 반대로 나올까? 이 전에 선거에서 아까 어땠죠? 이렇게 나왔나? 왜 이럴까? 선거 때마다 왜 다를까? 왜 지역마다 이런 어떤 좀 이상한 경향성의 차이가 보일까? 그런 게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22대 총선, 작년 총선의 거소선상 투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의 거소선상.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거소선상을 앞에 보여드린 거고요. 전국에 이번에는 253곳 중에서 민주당이 244곳, 국힘이 4곳, 96대 4%예요. 그죠? 11%. 그러니까 그 전 선거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 선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가져온 거고 계속 본 것처럼 서울, 경기, 광주, 전라 다 빼볼까요? 서울, 경기, 광주, 전라도 빼서 한번 보시죠. 12%로 올라가고 전체 141곳 중에 국힘은 7곳 95대 5%. 그러니까 아까는 뭐 7대 3, 6대 4, 뭐 8대 2까지 뭐 있었는데 지금 95대 5니까 거소선상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요 2곳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상도에서 이렇게 3곳 있고, 여기 1곳 있고,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볼까요? 서울 경기. 경기도랑 서울 경기는 이번에는 서울 경기는 오히려 되게 높구나. 쏠리고 그죠? 70곳 전부 다 국힘이 없어요. 다 민주당이 높아요. 이게 다른 투표에서는 안 그랬잖아. 근데 이번 투표에서 거소선상이 왜 쏠렸을까? 사전투표는 그렇다 치고 거소선상에서는 왜 이렇게 쏠렸을까?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광주전라는 어떨까요? 그러면 광주전라 보시기 전에 한번 또 생각해보세요. 광주전라의 거소선상은 어떨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러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다 민주당이 높다. 아까는 국힘이 높기도 했잖아요. 광주 전라는 그죠? 거소 선상이 그랬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다 높다.